이재명이가 공약을 해서 한 번이라도 지킨 게 하나라도 있으면 저한테 제보하세요, 개딸들.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에는 연대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TV에서 이제 많이 나오시는 분이죠. 게스트로 이제 많이 출연을 하신 분인데, 그럼 범죄 심리학 전공하신 분이고, 근데 사주에서는 이제 화가 되게 많아서 직업적으로는 잘 선택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사주를 얼핏 보면, 이 사주는 이제 순행사주이기 때문에 일반 철학관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주에서는 이제 근데 잘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사주. 이제 사주를 보는 사람 중에서 저같이 30년을 이렇게 넘게 이 사주만 풀어본 사람도 이거 뭐지? 월에 이제 인목이 있고 천간에 간목이 탁 투출이 돼 있어. 그러면 이 목이 많아서 올해 당선이 안 될 것 같다?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좀 더 들여다보면 이 사주에서는 좀 초보자들이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인목이 있고 간목이 있는데 이 사주는 생일에 이제 어떤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생일에서 보면은 2월 19일이야. 순행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또 이제 쉽게 많이 이렇게 철학하는 사람들도 이제 이 사주는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이건 이제 핵심적인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게요. 2월 19일이라는 건 2월 달이라는 거는 2월에 19일이면 뭐냐면 이 월이 굉장히 중요한데, 월에는 예를 들어서 지장간이 이제 30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이 위에가 10일이고 그 다음에 인이 이제 지장간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간목이 아까 이 간목이 들어오는 거는 끝에, 그러니까 20일 중에 18이니까 한 10일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5월 5일에서 5월 25일 사이가 간목에 해당하는. 만약에 이 사주가 2월 25일에서 3월 5일에 태어났다. 그러면 목기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근데 2월 19일이라는 거는 이 지장간에 무토하고 이 병화, 특히 이 병화에 걸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달에서는 이 어느 시점 지장간에 어디에 걸리느냐, 어느 힘을 받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19일에는 또 2.5씩 이렇게 나눠지는 게 또 있어요. 숨어있는 기운을 또 이렇게 또 찾는 게 있어요. 근데 이 19일을 제가 숨어있는 기운을 찾아보니까 화에 해당하는 기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5%를 또 얻은 거야, 화를. 근데 천간에 병화가 투출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사주는 화가 굉장히 강한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보다. 근데 이 무술이라는 건 뭐냐면 괴강을 뜻하는 거예요. 괴강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했지만, 이 괴강이라는 건 뭐냐면 특히 이 무술괴강이라는 건 굉장히 남자 성격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굉장히 총명해. 그러면서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을 때 좀 이렇게 거끈하기 힘든 거.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카리스마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게, 쉽게 말해서 남을 제압하는 기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눅이 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어도 뭔가 접근하기 힘든 사람. 그 다음에 뭐든지 잘해요, 사실. 이 괴강들은 굉장히 옛날에 사실 여자로 괴강으로 태어났으면 팔자가 되게 셌어요. 근데 요즘같이 이제 여자들이 사회생활할 때는 이 괴강이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해요. 특히 무술괴강이라는 거는 큰 인물들이 많아요. 그만큼 총명하고 사회생활을 되게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주를 풀려고 그러면 이 사주는 신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토라는 거는 큰 산이에요. 큰 산에 이 술토를 갖고 있다는 건, 이 술토는 똑같은 이 무토의 그런 기운을 갖고 있지만은 이 정화라는 기운이 있어요. 땅에 지열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아까 처음 시작해서 날짜의 어떤 핵심에서 인중에 있는 이 병화 시기에 낳고 2.5에 15%를 플러스하면 병화가 또 투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햇볕이, 큰 햇볕이 2개 있는 거예요. 초봄이라도, 아주 이른 봄이라도. 그래서 이런 사주가 굉장히 조우로도 풀기가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사주예요. 거기에 이 간목이 조그만 소나무가 4%짜리 소나무가 한 그루 있고, 그러면 어쨌든 이 사주에서는 이 물이 없어요, 사주에는. 이게 약점이에요. 물이 없다. 그러면 이 그림만, 이 사주를 정밀하게 다 이렇게 계산해서 풀어보면 이 그림만 나오면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요. 그럼 비가 와야겠죠. 그래야 이 무토라는 거는 제일 기본은, 땅이라는 거는 나무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돼야지 좋은 사주가 되는 거예요. 이 사주에서는 지금 물이 없다. 뜨거운 지열에 햇볕이 강하면 이 나무가 말라 죽어요. 그럼 비가 와야겠죠. 그럼 물이 필요해요. 일단 물이 있어야, 이 사주에서는 금이 들어올 땐 칼이 되는 거예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주에 물이 있으면 지하수로 변한다, 이 금이. 이 그림만 나오면 사주 풀기는 되게 쉬워요. 그러면 이 뜨거운 지열이 본인이에요. 형제가 아니라 친구다. 그럼 여자들한테는 그렇게 인기가 좋은 사주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뜨겁기 때문에. 같은 여자들은 도움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형제간들도 도움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햇볕이 들어오게 되면 이 땅이 더 뜨거워지겠죠. 이 햇볕이 엄마예요. 문서고 공부다 이 말이에요. 엄마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다. 엄마가 이렇게 도움은 안 된다. 거기에 이럴 때는 이제 이 플러스 이렇게 일간으로 태어났을 땐 이 12운성도 맞아요. 조상이 관대궁에 있고 장생, 부부 자리에 장생궁이 있기 때문에 좋은 집안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할아버지 때나 부모 때 잘 사는 집안에 태어난 여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럴 때 이제 12운성을 보는 거예요. 굉장히 할아버지 때서부터 잘 사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관대궁이나 장생궁은 12운서 사생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러면 이 물이 필요한 거겠죠. 이 물이 본인한테는 아버지예요. 재물이고 또 시어머니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어쨌든 이 나무가 필요한 거죠. 말라있는 이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라는 건 항상 물을 머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늘이 되고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그늘이 되면 나한테는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다. 그러면 이 나무가 본인한테는 쉽게 말해서 남편에 해당하는 남자, 직업, 명예, 관운, 자존심. 그럼 이 사주는 나무가 필요하니까 어쨌든 남편 복이 있고 남자들이 도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운이 좋은 거고 직업운이 좋은 거고. 옛날에도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풀어본 적이 있는데 윤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좋다. 왜냐면 윤 대통령은 토가 작고 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궁합이 서로 좋은 거예요. 또 윤 대통령은 화가 없는데 화가 강하고 땅이 많으니까 사실 이 사주는 윤 대통령한테는 되게 좋다. 한동훈 위원장보다는 사실 윤 대통령한테는 더 궁합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어쨌든 이 나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관직이나 어떤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성취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하고, 자존심이 굉장히, 괴강에 또 이렇게 목이 없는 사주는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또 자존감도 강하고. 그 다음 물이 필요하니까 물은 나한테는 쉽게 말해서 제일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하고 재물하고 시어머니라. 그럼 어쨌든 이 물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겠죠. 아버지한테는 굉장히 효자다. 아버지가 본인한테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돈에 대한 욕심은 많다. 필요하니까. 이거가 없으면 나무가 죽잖아. 그래서 이제 방송 출연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돈에 대한 욕심은 많고, 그 대신 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돈은 안 써요. 내가 꼭 필요한 돈만 이렇게 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올해 일년운에서는 올해가 이제 갑진년이니까 올해는 어쨌든 나무가 들어와서 좋겠죠. 또 선거날도 이번 달도 묘목이에요. 나무가 들어와서 그늘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여론조사로 7% 지금 밀려있다 해도 당선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특히 이 사주에서는 조금 약점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운에서는 지금 뭐가 들어와 있냐면 칼이 들어와 있어요. 고철이 좀 이 칼이 들어와서 이 남을 때리는 형국. 그래서 이 팥뿌리 사건, 맨날 요새 민주당 이재명에는 어제는 쪽팔 들고 나왔더라고. 참 유치한, 윤 대통령이 쉽게 말해서 그 대파값 좀 올라갔을 때 하나로마트를 갔는데 하나로마트가 원래 이 마트라는 거는 어떤 특정 상품을 굉장히 싸게 팔 때가 있어요. 그거는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파를 사러 오는 거야. 830원이니까 팥값이 되게 싸다고 이렇게 전단지에 뿌려요. 다 아는 사실이야. 그래서 어쨌든 마트는 파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것까지 이렇게 사기 때문에 특정 제품을 싸게 팔 때가 있어요. 그때 윤 대통령이 그때 간 거예요. 하나로마트에. 하나로마트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어떤 마트인데, 물론 대통령이 쉽게 말해서 그런 건 잘 모르잖아요. 일단 맨날 이제 시장이나 저같이 시장 맨날 가는 사람이나 마트 자주 가는 사람이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 지역, 특정 제품을 싸게 파는 거. 그거는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의 영업의 노하우예요. 파를 싸게 팔므로 해서 다른 제품을 이렇게 사게끔 하는 그런 노하우인데, 대통령이 그걸 모르고 갔던 거예요. 너 팥값 너무 싸네. 그걸 갖고 맨날 파 들고 나와. 또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에도 쉽게 말해서 맨날 시장 갈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맨날 TV 방송 출연하랴 뭐하랴. 그러니까 파 한 뿌리에 830원이다. 모르고 한 얘기를 가지고 이제 구설수에 좀 올랐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정화가 들어왔을 때 그런 거. 이번 달이 쉽게 하면서 정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월 5일에서 3월 한 18일까지는 풀이 들어왔었다고 이렇게. 그럼 물이 마르니까 말실수 때문에 맨날 파들고, 어제는 또 이재명이가 또 파 얘기하더라. 자기가 한동훈 같았으면은 쉽게 말해서 한동훈 위원장 같았으면 커트 시켰다. 양문석이나 커트 시키세요 이 사람아. 양문석이나 이준석이나 커트 시키세요. 남 얘기하지 말고. 보통 남의 허물이 없는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남의 허물이 없는 사람이 남의 이렇게 허물을 얘기를 할 수는 있어. 근데 자기 허물은 이만큼 있는데 파 한 뿌리 얘기한 거 가지고 커트 시키래. 그러니까 맨날
한동훈 위원장 말대로 상식적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좀 특정 지역이나 뭐라 그럴까 개딸들은 모르겠어. 어떤 비상식적인 생각을 해서 그런 걸 다 듣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일반적인 상식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자기는 예를 들어서 대장동이니 뭐 성남 FC니 또 위증 가능성은 다 드러난 거야. 그것뿐만 아니잖아. 자기 옛날 뭐 좌우 자청용 지금 다 지금 재판받고 하나는 지금 거의 다 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얼마나 5사람 죽었잖아요. 이 자기 허물은 이만큼 있는데 파 한 뿌리 얘기했다 그래서 그걸 또 뭐 커트시키라 그래. 이런 사람을 바로 정신 나간 사람이라. 비상식적이고 초현실적인 생각, 그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이가 이재명한테 한 말도 못하는 거야. 이재명이 특기가 뭔지 알아요? 누가 자기한테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얘기를 받아치는 게 아니라 남의 허물, 남이 어떤 잘못된 거를 돌려서 얘기하는 걸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게 이재명. 또 어제는 또 관상적으로 뭐 눈이 이렇게 쭉 찢어지면은 뭐 유럽에서 그랬으면 난리가 났었어요. 이제 동양인들 보고 이제 서양인들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굉장히 혐오스러운 그런 행동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이재명이 잘 모르나 봐. 이걸 얘기하더라고. 진우는 그럼 동그래? 짝 찢어져가지고. 제가 볼 때는 관상적으로는 굉장히 야비한 관상이에요. 저도 이제 관상을 굉장히 잘 보는데 이재명이 관상을 딱 보고 좀 아주 야비하고 자기밖에 몰라. 그런 관상이에요. 그러면서 눈알 자기는 시원하게 사이다 같이 발언한다 그러지만 항상 꼭 남의 자기 약점은 이만큼 있는데 그걸 누가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이재명이가 항상 문재인 치고 들어갈 때는 문근영이 저 아들 얘기하면 네 아들 이렇게 무슨 얘기만 하면 다른 국회의원 친애들 지금 국회의원들 지금 문제되는 정봉준이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많아요. 김준혁이니 지금도 지금 난리가 난 상태에서 팥뿌리 하나 얘기했다고 그 허물 잡아서 자기가 뭐 한동훈 같으면 한동훈 위원장 같았으면 잘랐어. 정말 진짜 소대리가리가 웃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 비상식적인 사람이 당대표로 하고 있는 이 민주당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도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공부도 하고 어느 정도 어떤 상식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그럼 민주당에는 이런 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이재명한테 아부하면 무조건 공천 주니까 그냥 아부해서 그냥 배지 달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배지 달면 완전 신의 직장이에요. 면책 특권에 뭐 수많은 일 안 해도 그냥 월급도 막 나오고. 또 이번에 그 방송 출연해가지고 또 원희룡이 하고 방송 토론하는 거 보니까 되게 웃겼어요. 아니 국회의원이 그 개항을 조그만 동네예요. 거기에 재개발하는 그 아파트를 몰라? 그 국회의원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이 교통이 되게 불편하다니까 그 원희룡이 아주 딱딱 집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한 번도 국토부에 올렸냐 그랬더니 자기네 국회의원 사무실 가서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개항을 국민에 대해서 자신있게 요만큼도 생각을 안 해요. 발전, 개혁, 뭐 이렇게 어떤 지역에 대한 교통 문제, 뭐 재개발 문제 이런데 1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떤 국회의원 어쨌든 거기가 민주당세가 세니까 국회의원 다는 어떤 그 목적이야. 그냥 방탄. 이번엔 쉽지 않을 거예요. 바보가 아니에요. 개항을 국민이 아무래도 쉽게 말해서 특정 지역 사람들이 많이 살아도 그 사람들도 생각을 해요. 제일 기본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 지역 주민들이 집값 올라가고 땅값 올라가고 자기 쉽게 말해서 편리하고 그게 1순위예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김포공항 그때도 선거철이었어요. 이 전선거에 보궐선거에서 뭐라 그랬어요? 조금 이제 격차가 좀 좁혀지니까 손영길이하고 나와서 김포공항 이전한다고. 지금 2년 지났는데 한마디도 없어요. 최소한 국토부에다 건의했어야지. 그럼 건의했다고 또 얘기했으면 또 원희룡이 가만히 있어. 내가 국토부 장관이었는데 안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원희룡이 또 그 얘기하는 게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건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공약을 해서 한 번이라도 지킨 게 하나라도 있으면 저한테 제보하세요. 개딸들. 이재명이 만약에 공약을 해서 지킨 게 한 가지라도 있으면 내 개딸들한테 얘기할게요. 나한테 전화해요. 그럼 내가 인정할게. 이런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을 한다고. 최소한의 국회의원이 되면 그나마 이 동네 재개발이니 교통에 대해서 어떤 뛰어다니는 모습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이라는 건 국민들을 대표가 돼서 국민들이 얘기를 못하는 거를 정부 측에 얘기하고 당의 어떤 힘을 빌려서 그거를 개발하고,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 만나서 얘기하는 줄 못하잖아요.
대표를 세워서 좀 이렇게 해달라. 국민이 우리 이 여기 부천이니까 부천 이런에서 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그게 할 일이 국회의원이에요. 뭐 교통 여건이 나쁘고 이런 얘기 어떤 얘기가 수련을 다 해서 뭐 부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지상에 있으니까 그거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세권이 발달이 안 되는 거야. 뭐 뚜껑을 덮어달라든지 그게 아파트 내에서 공원을 한다든지 네 국회의원 뽑아줄 테니까 네가 해 이거야. 그게 국회의원 역할이에요.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어떤 지역구 일을 안 하고 당대표한테 어떤 당대표 방탄하고 당대표 행사 쫓아다니 눈에 들라고 그렇게 뭐 호위무사도 아니고 많이 봤잖아요. 좀 김남국이니 뭐 제가 한동훈 위원장을 제가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 제가 흰색 도화지에 명화를 그린다 해서 제가 처음에 이제 첫 방송을 한 것 같아요. 한 2년 전에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 그게 국민들이 본인이 어떤 국회의원에 출마도 안 했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다른 어떤 지금 이 정부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또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많이 뽑히면 입법 독재로 인해서 정부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나라를 위해서 애국심으로 좀 다니는 거예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체력이 그렇게 강한 사주가 아니에요. 국민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상식적인 국민이 보는 데서는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국회의원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 대통령 그런 국회의원을 원하는 거예요. 참 열심히 일한다. 저거 혹시 쓰러지지 않을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그래서 인기가 좋은 거예요. 상식적인 국민들한테 인기가 좋은 거예요. 물론 비상식적인 국민들한테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 지금 약점이 뭐냐면 지금 이 대운에서는 사실 금이 들어와서 칼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말이 좀 딴 데로 갔는데 이게 자꾸 잘라지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 근데 사실 어렸을 때부터는 계속 나무하고 물로 계속 살았어요. 잠깐 어려웠을 때가 44, 43, 42 이때 이제 토가 잠깐 들어와서 좀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금은 굉장히 좋은 게 들어왔는데 물이 없어. 이럴 때는 이 물에 해당하는 풍수를 얻을 수만 있으면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좋고 뭐 국회의원 이런 거 충분히 될 수가 있어. 더 잘 살 수가 있다. 왜냐면 이 물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신장이에요. 방광이고 여자한테는 자궁에 해당한다. 그럼 이런 사주는 술을 못 먹어요. 이 술이 알코올이 화거든. 그럼 술을 먹게 되면 신장에서 알코올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술 먹으면 실수를 하거나 몸이 굉장히 아플 수 있어. 그 다음에 이런 사주는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신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걸 되게 조심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방광이 약하기 때문에 방광이는 오줌보예요. 오줌보를 이렇게 꽉 쥐는 힘이 없는 거야. 그러면 오래 있으면 썩어요. 그럼 염증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런 사주는 방광염에 잘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자궁이 좀 약하고. 이럴 땐 어쨌든 수맥을 얻으려면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지금 한 5일 남았는데 지금 뭐 7% 정도면 속옷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을 때 기가 이렇게 8방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머리 쪽하고 단전 쪽이에요. 그러면 단전에 기를 이렇게 손에 넣어주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이 단전에 검정색이 무조건 물이에요. 그럼 검정색 옷을 입게 되면 이 칼을 지하수로 5%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럼 속옷이라도 검정색 속옷이 제일 좋고 옷도 검정색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름도 사실은 잘못 지은 이름이에요. 사실 이름이라는 거는 이 색깔보다 이 방향은 항상 여러분들이 항상 이래요. 뭐 무당집이나 이런 데 가면 항상 북쪽으로 움직이지 말라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물이 없는 사람들은 북쪽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수맥이 흐르는 집이 좋은 거예요. 수맥이 있다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물이 되게 많아.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런 데는 이제 수맥이 흐르면 안 돼요. 그럼 불이 꺼져. 그럼 치맥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사주는 물이 흐르는 수맥이 있는 집이 좋은 거고 물가에 사는 게 좋은 거고 뭐 강변 아파트 산다든지 이렇게 물가 근처에 사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집에 어항 같은 거 수족관 같은 거 이런 게 놓는 게 좋은 거고 물이 필요한 사람 또 화장실을 자주 가더라도 물을 자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풍수예요. 내가 부족한 거를 사물에서 얻는 게 풍수다 이 말이에요. 풍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름을 질 때 이수정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크게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기역이 목이고 니은디가 리을이 화예요. 미음 비읍이 물이라는 말이에요. 시옷 지읒 지읒이 금이고 이응 희응이 토예요. 그럼 원래는 미음 비읍하고 그 다음에 기역자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를 물하고 나무를 넣어줬어야 된다. 그럼 성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이럴 때는 이자는 빼버려. 이자는 토예요. 수나 정은 다 금이란 말이에요. 그럼 칼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미음자를 써야 돼요. 이럴 때는 뭐 규민이 아니면 뭐 경민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역자하고 미음자를 써서 호적을 바꿀 필요는 없고요. 녹음하세요. 그래서 자꾸 들으면 돼. 더 좋은 거는 물가 가서 듣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10%를 얻을 수 있어요. 물만 있으면 기가 막히게 좋은 사주예요. 왜 그러냐면 이 임목 안에는 무토가 있고 간목이 있고 병화가 있어요. 땅도 있고 나무도 있고 햇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물만 있으면 기가 막히게 좋은 살죠. 평생 동안 정말 호의호식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물을 넣어줄 때는 가장 큰 방법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궁합을 되게 하찮게 보는데 궁합이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야 돼. 우리가 손을 이렇게 잡으면 기가 10% 섞여요. 여자 호르몬에는 기가 40% 들어있고 남자 호르몬에도 기가 40% 들어있어요. 그러면 내가 물이 없어. 그러면 물이 많은 남자를 만나면 돼. 그러면 40%는 좋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절출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참 잘못된 어떤 드라마나 언론 이런 쪽도 책임이 많아요. 출산율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1, 2, 3부에서 80명씩 1, 2, 3부씩 했어. 우리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때. 그때가 어떤 시대인데 60년대예요, 60년대.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진짜 이쪽 방에도 애들이 5, 6명씩 다 있었어. 지금 뭐 경기가 어려워서 애를 안 낳는다? 주택이 없어서 애를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60년대에서는 집이 많아서 애를 이렇게 많이 낳나요? 생각해보세요. 옛날 전쟁 시에도 왜냐하면 사람은 위기감을 느끼면 어떤 내가 죽더라도 후손을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위기. 모든 동물들은 다 있어요. 뭐 강아지들도 이렇게 키우다가 애를 잘 안 가져. 그러면 딴 데 갔다 오면 위기의식을 느껴서 임신해 갖고 와요. 그게 동물적인 본능이에요. 어떤 후손을 남기고 싶은 거. 근데 요즘은 뭐 제가 항상 전에도 한번 방송에 자꾸 뭘 해준다 그러면 더 안 나요 애들이. 이게 심리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결혼하면. 아 왜 그러지? 젊은 애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뭐야 왜 자꾸 뭐 돈 준다 그러고 뭘 자꾸 뭐 준대. 아니 그럼 괜히 이거 돈 몇 푼 푼돈 받고 내가 괜히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 심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나 같으면 지원 안 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드라마 같은 데서 결혼해서 좋은 모습을 자꾸 드라마로 보여주는 거예요. 심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뭘 자꾸 해준다 그러면 더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공의 파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때 한 3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다 면허 정지 시켜야 된다고. 걔네들 말 안 들어요. 이 전공의들이 제가 또 그때 잠깐 얘기했지만 전공이라는 건 한마디로 전문의를 따서 이제 지금 사실 전문의 지금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연봉을 4억 5천, 5억을 준다 해도 전문의를 못 구해요. 그렇게 만들어놨어 지금 의사협회에서. 한마디로 국회의원보다 연봉이 4배 많은 게 의사들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의사협회고, 쉽게 말해 의사들이 많아지면 연봉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거야 지금. 국민 쉽게 말해서 목숨 담보로. 그럼 이럴 땐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다 면허 취소시켜야 돼요. 강하게 나가서 다 취소시켜야 돼. 참을 수 있어요 국민들은.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이제 어려워. 만약에 남편이 예를 들어서 토가 많고 화가 많아. 그럴 때는 키를 받는 글자들이 있어요. 그런 글자를 예를 들어서 써가지고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80% 이상 수맥을 얻게 되면 평생을 호의호식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거를 어떤 기운을 넣어서 이런 사주는 참 아까운 게 자수만 있으면 돼요. 자수만 있게 되면 합사를 시켜서 물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토를 완전히 뜨거운 땅을 다 식힐 수 있다. 근데 해수는 안 돼요. 해수는 인해한목해서 목기운으로 해수도 좋네요. 목이 필요하니까. 이럴 때는 해수와 자수에 해당하는 옛날에 기받는 글자를 써서 합사를 시켜서 좋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풍수예요. 요 다음 시간에 바로 또 예약 손님이 있어서 사실 뽑아오기는 제가 양문석이 것도 뽑아오고 나경원 의원도 뽑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손님이 지금 올라오신다 그래갖고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요.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나경원이하고 양문석이 이걸 이제 뽑아놓은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사전표 날이고요. 사실 국민들의 권리는 제1순위는 투표예요. 투표 꼭 하시고 조금 뭐 힘들고 바쁘시더라도 투표는 꼭 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